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캡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올 여름 내한 경기 소식이 공식 발표로 확정됐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식 일정을 마친 토트넘 허스퍼 구단은 오는 8월에 한국을 방문해 바이에른 뮌헨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격돌한다라고 알렸습니다. 2년 전에 토트넘과 세비야, 토트넘과 팀 K리그의 맞대결로 출범했던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3년 연속으로 유럽 최고의 명문 클럽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 중인 팀들의 메가톤급 초청 경기를 성사시키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했고, 이강인 선수가 입단한 파리 생제르맹이 전북 현대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쳤죠. 올 여름에도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서울에서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서로를 적으로 상대하는 첫 맞대결을 볼 수 있게 됐고, 토트넘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 해리 케인이 친정팀 토트넘과 처음 대결하는 경기도 한국 팬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손흥민, 김민재 선수의 올 여름 이적 가능성은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국 스탠다드지가 손흥민 선수가 거취에 관련해 잔류를 표명했던 이야기를 나눈 독점 인터뷰, 그리고 디 애슬레틱의 올 시즌 토트넘 결산 컬럼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 플레이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토트넘의 내한 및 토트넘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성사를 알렸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요, 쿠팡 플레이가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초청팀으로 토트넘 허스퍼를 공식 발표했다. 토트넘은 2022년 초대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참여한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쿠팡 플레이가 직접 주최 주관 중계하는 연례 스포츠 이벤트로 티켓팅부터 경기 관람까지 모두 쿠팡 와우 회원의 전용 혜택으로 제공된다.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대표 명문 구단 중 하나로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합류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올 여름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으로 팀을 대표해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만큼 팬들의 이목이 더 집중될 전망이다. 발표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는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도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만큼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 팬들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쿠팡 플레이는 앞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을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첫 번째 초청팀으로 발표했다. 뮌헨에 이어 토트넘의 방안이 성사되며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각각 뛰고 있는 유럽 최고 명문 구단이 한국에서 처음 치르는 꿈의 매치가 펼쳐질 예정이다. 두 구단의 경기는 오는 8월 3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토트넘 허스퍼의 도나 마리아 켈렌 총괄 디렉터는 2024-2025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열정적인 한국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설레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올 여름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는 팀 K리그도 참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K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이 함께 경기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경기 상세 일정, 시간, 티켓팅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우선 쿠팡 플레이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경기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컨펌되면 장소, 일정, 세부 사항 및 티켓 구매 일자가 결정이 됩니다. 팀 K리그도 참가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과 팀 K리그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리그 여름 휴식 기간에 일단 토트넘은 일본을 방문해서 빗셀 고베와 도쿄에서 경기하기로 했고, 애초에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주 초청팀은 바이에른 뮌헨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2024-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를 쿠팡 플레이가 중계하기로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의 내한도 추진이 됐고, 이 과정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토트넘과 두 차례 친선 경기를 갖기로 했던 그 조건이 올여름에 두 경기가 다 발동되는 과정 속에 원래는 독일과 잉글랜드에서 한 차례씩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잉글랜드와 서울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5월 22일 수요일 오후 6시 45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나라인 호주로 이동해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갖고 올 시즌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고, 다음 시즌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 처음 확정된 경기는 J리그 월드 챌린지로 불리는 빗셀 고베와 토트넘의 7월 27일 일본 투어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8월 3일에 이제 경기를 치를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사이 기간에 한 경기를 더 치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지만
날씨라든지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혹은 이제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이 이제 어떻게 구성될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확정 내용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의 구단 공식 발표에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만이 확정해서 이제 소개가 됐고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한다고 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가 국내에서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고 영국 팬들은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뉴캐슬과 토트넘의 호주 투어 경기도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 독점 중계될 예정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이번 여름 특히 2024-2025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 두 차례나 맞대결을 갖게 되면서 이 두 선수는 사실상 팀에 남는다. 사실 8월 시점이면은 정규 리그 개막을 준비하고 이적 시장의 문이 이미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틀을 갖추는 단계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 이제 중요한 경기들을 뛴다면 그 이후에 이적을 시키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도 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두 선수들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한국까지 방문하는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나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맞대결을 펼치는 과정 속에 이 두 선수의 여름 이적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패배 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된 직후에 따로 인터뷰를 가졌고 그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여러 추측과 논란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한다, 올인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또한 화제가 됐었죠. 당시의 코멘트를 소개해드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시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그는 많은 긍정적인 면과 색다른 축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손흥민 선수가 지지를 표명했어요. 아직 말하기는 이르지만 다음 시즌에는 물론 우리가 훨씬 더 잘해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많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인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구단, 선수단, 팬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럽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 모두 클럽과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 많은 경기, 또 많은 이동을 해왔던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여러 표정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속에서 이제 이적에 대한 추측들에 대해 좀 일축을 하면서 나는 토트넘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올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올인이 굳이 연장 계약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논의할 부분이 있겠죠. 토트넘이 연장 계약을 제시한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또 후반기의 아쉬움들을 통해서 장기 계약까지는 아닐 수 있다. 연장 옵션만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토트넘에 헌신하지만 본인을 위한 본인에게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또 협의와 협상을 진행을 해서 한 시즌 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한번 동행을 하지만 내년 여름에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 또다시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된다거나 혹은 또다시 우승을 노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정말 마음 편하게 잔여 계약 없이 이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2024-2025 시즌은 캡틴 손흥민의 토트넘이 운영된다. 유로파리그 우승과 프리미어리그 우승 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토마스 투헬 감독이 원해서 데려왔지만 막상 후반기에는 다이어 선수에게 주전 경기에서 밀리기도 했고 더리우트에게도 밀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내지는 독일 언론들이 김민재 선수가 나올 때마다 실점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했던 최종전 독일 분데스리가 마지막 라운드 경기에서 심지어 호펜하임이라는 중위권 팀을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처참한 역전 패배를 당했어요. 먼저 마티스텔과 알폰소 데이비스의 초반 2골로 앞서 나갔지만 이후 4골을 내리 실점하면서 우파메카노, 다이어, 더리우트,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김민재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센터백을 총출동시키고도 수비적인 허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리그 2위 자리까지도 슈투트가르트에게 빼앗기면서 3위로 마무리하게 됐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또 투헬 감독은 팀을 떠나는 것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투헬 감독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꼭 주전 입지를 잃겠느냐, 다음 시즌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의 선수단 구성 내에서 김민재 선수를 조금 후순위로 이제 뒀던 투헬 감독이 떠나게 된 것은 김민재 선수가 다시 원점에서 주전 경쟁도 하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성공, 바이에른 뮌헨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한 번의 도전을 더 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는 후임 감독을 아직 선임하지 못하고 있고 밀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많은 감독들이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이 든 성배로 여겨지고 있는데 현재 스쿼드에 대해서도 불안정성이 있고 무엇보다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이 사상 첫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에다가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바라보면서 역대급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 레버쿠젠과의 우승 경쟁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무조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아니면 실패로 간주되는 이런 바이에른 뮌헨을 맞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투헬 감독은 일단 위약금을 거의 1,000만 유로 가까이를 챙기면서 떠난다고 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거의 150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이 정도의 위약금을 챙기고 떠나온다면 다음 행보를 가져갈 때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본인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든지 유럽 빅리그 우승을 노릴 만한 팀들이 지금 감독 교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최근 조금 이제 추측성으로 돌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부입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브라이튼과의 이적 시장 문제에 그런 의견 마찰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이탈리아 출신의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의 바이에른 담당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데체르비 감독은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이에른의 새 감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많은 새로운 후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레알 마드리드를 이끈 이후 오랜 기간 야인 생활 중인 지네딘 지단도 현재 후보가 아니고 옵션이 아니다. 맨유에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던 에릭 텐하흐 전 바이에른 2군 감독 역시 옵션이 아니다라는 최신 정보까지 드러냈고,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감독 루시엥 파브르 역시 옵션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가운데 두 명의 또 다른 후보자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과 한지 플릭까지도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 유력한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벤피카 감독이자 전 레버쿠젠 감독인 로거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벤피카에 남겠다, 나는 뮌헨의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떤 감독과 함께 한국 투어로 오게 될지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토트넘 허스퍼의 담당 기자 찰리 에클셰어가 2023-2024 시즌을 결산하는 컬럼을 올렸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의 새로운 리더십을 메인 사진으로 올리면서 올 시즌을 이제 요약했습니다. 우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최종전을 3대0 완승으로 마치면서 우승컵을 들지는 못했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발전의 조짐, 그리고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은 남겼다라고 정리했는데요. 첫 10경기에서 리그 1위까지 올라가자 토트넘 팬들이 정말 우리가 우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불가능했다. 뭐 징계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경기력 자체가 떨어졌던 것 등 많은 걸림돌이 있었던 시즌이었다고 요약을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전반기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얘기했습니다. 전반기 추가 시간 후반전 종료 직전까지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에만 2골을 터뜨렸고, 이 과정 속에 클루셉스키가 역전 결승골을 넣었던 장면은 토트넘이라는 팀이 선수단, 감독, 코칭 스태프, 팬들까지도 하나로 강하게 뭉치면서 최고의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었고, 이 경기를 통해 첫 10경기 8승 2무를 거두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경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으로 모두가 다들 기억하시는 지난해 11월 6일 첼시와의 런던 더비를 꼽았는데요. 경기 시작 6분 만에 쿨루세스키 선제골이 나왔고, 전반 14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추가골까지 넣는 것 같았지만 오프사이드로 이 골이 취소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로메로의 퇴장과 페널티킥 허용,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파머가 동점골을 넣고 우도기가 후반전 초반에 경고 2회로 퇴장당하고, 그 이후 잭슨 선수의 해트트릭까지 나오면서 4대1 참패, 이 과정 속에 메디슨과 반더벤까지 부상을 당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토트넘은 이 경기 이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올 시즌 최고의 골로는 FA컵 번리전 페드로 포로 선수의 중거리 슈팅골을 이야기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본인의 전매 특허인 손흥민 전에서의 감차, 중거리 슈팅을 좀 거의 때리지도 못했고 그런 기회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몫이 포로에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골이었다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기간은 또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자리를 비웠던 때이고, 그로 인해 사실 토트넘이 FA컵에서도 조기 탈락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전반기는 뜨거웠지만 후반기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특히 많이 있었는데요. 1995년 프리미어리그가 20개 팀으로 구성된 이후에 첫 10경기 중 8경기를 승리하고도 시즌이 끝났을 때 4위권 내에 들지 못한 팀이 없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최초로 첫 10경기 1위, 첫 10경기 8승을 거두고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첫 프리미어리그 팀이 되는 불명예를 겪은 것이죠. 이런 급격한 추락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아쉬움, 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올 시즌 토트넘이 가장 파격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첼시와의 전반기 경기 당시 2명이 퇴장당했지만 9명으로 뛰면서도 하이라인 축구를 하면서 정말 날카로운 모습, 또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4대1의 참패를 당하면서 수비가 무너지긴 했지만 이때만큼은 낭만 축구라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찰리 에클셰어 기자도 마지막 경기 풀타임을 치르고 나서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무실점으로 올 시즌의 마지막 경기를 치러 다행이었다. 맨시티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모든 게 괜찮기를 바라며 확인하고 싶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최근의 기자회견 때처럼 콘테 감독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 여름 토트넘의 큰 이슈는 해결해야 될 미드필드의 이제 핵심 자원 6번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에서 확실한 골잡이 전문 9번 선수를 영입하는 것 이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 시즌에 기대할 만한 선수로는 미리 입도 선매한 18세의 스웨덴 창의적인 미드필더 루카스 베리발 세련된 외모만큼이나 세련된 축구를 하는 창의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1군에 합류해서 카라바오컵과 유로파리그를 중심으로 뛰면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녹아들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수는 아직 2023, 2024 시즌에 일정 중이기 때문에 호주 투어는 함께하지 않지만 일본과 한국 투어는 동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다음 시즌을 앞둔 토트넘의 올 시즌 선수단의 마지막 경기 토트넘과 뉴캐슬의 호주 투어 경기를 통해서 완전한 결산 또 완전한 결산의 인터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22일 수요일 오후 6시 45분 셰필드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쉴 틈 없이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해서 호주로 이동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단이 뉴캐슬과의 경기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시즌에 청사진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서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한준TV와 함께 올 여름 이적 시장의 모든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한국 대표팀의 한국 축구의 모든 이슈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